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덥죠? 어제도 더웠습니다. 오늘은 덥습니다. 더위로 사람만 탈이 나는 건 아닙니다. 보도블록이 치솟고요. 저수지 바닥이 갈라지고요. 에어컨에서 불이 나는 화재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 사 보도블록 곳곳이 치솟아 들떠 있습니다. 폭염으로 바닥이 손상됐다며 주의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집안이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저께 엄청 더웠잖아요. 이번엔 좀 심하게 올라와가지고요. 15층 높이의 도심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낮 12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복합 건물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건물 안에 있던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폭염 속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외기에서 발화된 것으로 일단 추정된 것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제가 그것까지도 확인했거든요. 저수지 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저수지 수위를 측정하는 수위계 주변에는 바싹 마른 나뭇가지와 자갈들만 보입니다. 폭염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강릉 등 강원 지역엔 극심한 가뭄이 덮쳤습니다. 올해같이 이렇게 가물은 거는 처음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옥수수 감자가 전부 다 알이 없어요. 농작물은 바짝 말라가고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강력한 폭염만큼이나 강력한 강력 사건의 단서를 함께 풀어갈 돌직구 강력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 공개합니다. 자, 사건 상황판을 볼까요? 이거 어떤 장면일까요? 어떤 차량들의 사진인데 관련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5월 27일 대전 SUV 한 대가 비틀비틀 차선을 넘나듭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지그재그 달리죠. 비번이었던 순경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뒤쫓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도주합니다. 심지어 앞 타이어는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추격전 끝에 마침내 운전자를 붙잡아 인계했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한데 배 반장님 붙잡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이라고 합니다. 그거 센 거예요? 보통 단속 기준이 0.03에서 0.08이거든요. 0.3이면 엄청 센 거네요. 그렇죠. 0.5면은 사실은 사망에 이를 정도고요. 0.3, 0.2 정도면은 실제로 저렇게 먹을 수 있나? 보통 이제 저 정도 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혼자서 소주 2병, 양주 1병, 아니면 양주 한 4-5병을 우와! 짧은 시간 안에 먹어야 됩니다.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신 게 저겁니까? 근데 보통 저렇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새 경찰에서는 고민하는 거는 다른 어떤 가속제를 같이 먹는 것이 아니냐. 배 반장님 말씀처럼 예. 성인 남성이 2시간 안에 소주 7병을 부어야 가능한 수치. 저건 그냥 붓는 거죠. 붓는 거네요, 저거는. 근데 저렇게 볼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못 붓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가속제를 먹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음주운전자들이 0.3, 0.4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필름이 딱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경찰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차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그 앞 바퀴가 터져갖고 아예 그 흐물흐물해 없습니다. 그냥 휠만 남아있을 정도로 했는데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위험하죠.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은 어디든 처박아 버리면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예. 다행히 이제 우리 경찰관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인데 예, 그 추적을 해갖고 당연히 잡은 건 빨리 잡았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냥 놔뒀으면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을 상해할 수도 있거든요. 예. 임영웅 순경 얘기 들어보시죠.
창문 넘어서 운전자 모습을 딱 봤을 때 이제 눈이 진짜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술을 많이 먹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내려보시라고 그런 다음에 혹시 술 드셨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술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관인데 잠깐만 내려보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창문을 올리고 또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관 올 때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운전자 상태만 보더라도 정말 많이 취했던 상태라는 거는 짐작이 갔지만 0.353이라는 수치가 나왔을 때 저도 많이 놀랐던 부분입니다. 실제 근무하면서 이제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아니 그럼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저런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예, 보통 0.0 몇인데 아까 뭐 가속제라는 표현 예, 예. 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술을 빨리 취하게 하는 물질이 있다는 건데 실제 예. 그런 걸 섭취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거는 이제 마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약은 사실은 불법적인 건데 알코올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수치면 넘어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만 안 하면 불법이 예. 아니니까. 근데 인간이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데 거기에 대해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런 세계가 있군요. 이건 다른 입법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의 세계지만은 어쨌든 조심하셔야 되는 건 저 정도 드시면 진짜 돌아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습관이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아예 술 약속이 있으면 차를 가져가지 마시고 네. 그래야 되는 거지. 나는 술을 마신 다음에 대리운전 시키겠다 하면 사실은 그 다음에는 대리운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자, 강력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사건은 자전거를 남성이 끌고 가는 모습인데 어떤 범죄일까요? 해당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수건으로 인상착의를 가린 수상한 남성, 자전거를 가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다른 날 마찬가지로 얼굴을 다 가린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가져갑니다. 알고 보니 2달간 6대의 자전거를 훔친 자전거 도둑이었습니다. 평소 예의주시하던 경비원의 날카로운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CCTV로 용의자를 위치를 파악해 도주를 차단한 뒤 검거에 성공합니다. 이렇게요.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들이닥쳐서 검거를 하죠. 오. 배 반장님, 자전거 멈췄는데 저게 뭐 돈이 됩니까? 자전거 한 대에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예. 3,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3천만 원이요? 예. 보통 저 정도라고 하면은 뭐 한 몇만 원짜리 1,000만에 맞습니다. 지금 피해액도 400만 원이 넘거든요. 예. 보통 저 자전거는 우리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는 등록이 돼 있는데 네네. 자전거는 저 차대 등록 같은 게 안 돼입니다. 야, 3천만 원 자전거는 뭐 하늘을 납니까? 소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거를 분리해 갖고 분해해 갖고 따로 파는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대로 팔진 않는데 만약에 차대번호 자동차 관리법처럼 그렇게 관리된다고 하면 그렇게 안 되겠는데 전문 자전거 절도범입니다. 그러니까 저 절도범은 돌아다니면서 저런 거 있는. 그리고 사실 자전거는 이걸 시건 장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거기 보면 딱 잘라버린 그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어떤 일종의 블루오션을 찾은 건데 놓친 거는 뭐냐면 수건과 마스크가 일종의 시그니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소 사무소 직원들이 그렇군요. 저 인상착의를 보고 바로 신고해갖고 잡게 된 거죠. 댓글이 역시 엄복동의 나라다라는 어떤 자주적 댓글이 있는데 고가의 자전거만 훔쳤다. 예. 하지만 덜미가 잡혔다. 반드시 저런 잡힙니다. 부품들만 유통되는 시장이 또 따로 있나 보네요. 암흑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암 시장이 있다. 전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반드시 잡힌다.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강력 사건 세 번째 사건의 단서 함께 보시죠. 구박받은 손님. 아니 손님을 왜 구박해요? 손님이 왕인데. 함께 보시죠. 한식 뷔페에서 구박. 한식 뷔페 손님 A씨. 한식 뷔페에서 세 접시 먹었는데요. 많이 먹었다고 주인한테 호통당했습니다. 그릇이 뭔 10개가 넘게 나왔냐고. 8,000원에 이렇게 먹으면 어떡하냐고. 저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워요. 2인분 식사비를 결국 지불했다고 합니다. 아니 뷔페인데. 자,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입니다. 뷔페와 무한 리필은 다르다. 그렇게까지 많이 먹은 건 민폐다. 아니 안 남기고 다 먹으면 상관없지 않냐. 많이 먹는 게 싫으면 백반집으로 바꿔야지 뷔페 아니냐. 라는 논란입니다. 배 반장님, 아니 뷔페라 하면 계속해서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계속해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무한 리필과 뷔페는 진짜 다른 부분인 네. 거죠. 어느 한정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저 사장님이 좀 열받으신 거는 왜 이렇게 접시가 많이 나오냐 이런 거죠. 3접시밖에 안 먹었다는데. 근데 이제 접시 숫자, 그러니까 숫자가 다양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실제로는 다른 거에 화가 나셨겠죠. 저렇게죠. 접시들. 그러니까 접시를 많이 흔히 썼다. 말하는 이제 주방 이모가 조금 화를 내신 것도 설거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건데 실제로는 한 접시에 여러 가지를 넣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이제 뷔페의 개념인데 네. 그거를 이제 무한 리필과 뷔페를 섞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사장님도 좀 착각하신 게 그럼 명확히 쓰셔야죠. 명확히 써야죠. 왜냐하면 한 번만 드십시오. 아니면은 3번까지 가능합니다. 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적당이라는 것이 적당히가 어떤 게 적당입니까? 적당량. 저는 제육을 예. 한 2공기 가득 정도가 제 적당량이에요. 예. 그게 적당입니다. 저는 한 공기 반 정도. 한 공기 반. 예. 그럼 뭐 어디가 남자들은 제육볶음 돈가스는 늘 부족하거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개망신 물론 저게 모욕죄라든가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그냥 이 사장님도 대놓고 한 게 아니라 마치 주방 이모 들었던 이쪽에 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궁시렁대는 형태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2인분을 제시를 했는데 네. 만약에 대놓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대놓고 했으면 모욕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논란이 있을 수 왜냐하면 그건 이제 일종의 욕과 어떤 뭐 창피함 같은 것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게 있네요. 그러니까 한식 뷔페가 8,000원이니까 예. 보통은 손님들도 이 무한 리필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 리필이면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골고루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게 통상 관례인데 3접시 분량을 드셨다라고 예. 하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식당 주인이 막 무한 주고 호통치는 거는 잘했다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장님은 적당하게 빠져나갈 거를 한 것 같습니다. 궁시렁 되지만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네. 예, 빠져나가신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좀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네. 저도 사실 저런 뷔페 가서 많이 먹는데 네. 저도 눈치를 보고 하나만 먹고 그러거든요. 네.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왜냐면 배 반장님 딱 많이 드실 것 같은 인상이라 식당 사장님들이 좀 들어오면 긴장할 것 같아요. 좀 좋아하시죠. 눈치껏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그러면? 근데 그 눈치라는 게 좀 애매하니까 네. 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한테 뭐 한 2접시 괜찮죠? 이렇게 물어보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배 반장님 경기가 좀 좋고 그렇죠. 장사도 평소에 좀 잘 되고 사장님도 좀 여유가 있으면 아유 많이 드신 손님이네. 예. 그냥 아유 이렇게 먹으면 저희 남는 거 없어요. 그냥 식당 망해요. 웃으면서. 했다면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경기도 안 좋은데 뭐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서로가 좀 짜증나 있는 손님도 아니 뭐 한식 뷔페에서 이 정도 받고 그래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화가 나셔갖고 2인분치를 밥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그럼 뭡니까? 2인분치 밥값을 지불했다는 건 손님도 왜 나한테 궁시렁대냐? 내가 낸다! 라면서 좀 낸 성격이 좀 있는 겁니까? 모욕감을 느꼈다고 생각하시고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만약에 그냥 나왔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지불하셨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하시면서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다른 만찬에서는 드실 만큼 가져가라라고 돼 있는데 생선이나 뭐 이런 고기류에는 좀 이렇게 제한을 뒀네요 식당 사장님이. 예, 두긴 뒀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한 번 정도 퍼가라 이런 어떤 묵시적인 해석이 됩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어느 정도 2토막, 3토막 아니면 어느 정도 이게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하면은 사실은 좀 안 오겠죠 거기를. 그렇죠. 야, 이게 좀 공개 망심을 손님에게 준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손님도 약간의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건이었군요. 알아서들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나아질 겁니다. 그러게요. 경기가 문제네요.